안녕하세요. 뻔뻔한 북토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이냐 부활이냐 5월 다주택 양도세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다주택자 세율이 최고 75%, 그냥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그냥 자기는 25%만 먹는 겁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버티고 버텼던 그 시세 차익을 향한 그 목표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중간은 아마 연장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감한 어떤 사안이고, 지금 부동산 규제 정황으로 봐서 오히려 세법 무게를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깃털처럼 뭐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매물 상황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에 세제 부분이 굉장히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래는 자금 조달 계획서 확대가 됐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증빙 서류 필수고요. 금융은 주담대 위험 가중치 1월 1일부터 20%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감시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등 해가지고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법안, 그리고 2월, 5월에 시행되는 법안이 그냥 쥐레처럼 쫙 깔려 있다.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어떻게 아파트 시장이 그냥 뭐 풀악셀 밟고 앞으로 직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난이도가 높은 장벽들이 앞에 쫙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증시는 규제 해제가 뭐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자 경고 이미 대형주 규제 제외됐습니다. 하이닉스가 66만원, 67만원까지 지금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주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만큼 규제라는 건 자본의 흐름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 완화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프리존 수준으로 금융시장은 풀어주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쪼이겠다라는 것도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둘 사이의 이 힘겨루기는 금융시장 완승으로 이어질 전망이고, 코스피가 2025년에만 76%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자본 흐름 자체가 원활했다. 당연히 오르는 건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결과고, 나스닥은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가 세상의 중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수성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0% 올랐다고 그냥 뭐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코스피 76% 올랐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자본을 이쪽으로 쏟아볼 가능성 높고요. 일단 또 사학개미도 수익률이 나스닥에서 뭐 쏠쏠하게 수익을 거뒀던 그 모습과는 반대죠. 작년 코스피 상황이 거의 뭐 내리꽂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고 코스피 자체가 엄청나게 뭐 튀어오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량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 171건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12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대입니다. 서울이 많이 내려왔죠. 14억, 15억 했는데 이미 5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집값 자체가 오르고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지표 자체가 서로 이하고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거 그때그때 일주일마다 뭐 업데이트되는 그런 서울시 부동산 현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보자면 결코 지금 아파트 오름세는 가시적인 거다. 너무 이 도깨비 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 기저의 수요가 받쳐주지도 않고 자금 흐름도 원활하지도 않고 앞으로의 어떤 규제 부분도 그렇게 완화될 조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파트 시장이 그냥 독불장군처럼 모든 자산 시장을 다 빨아먹는 블랙홀과 같은 시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라면 2026년 1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굉장히 그래도
분양가 허들이 낮은 것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죠. 공공분양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리갈매 지역,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개해드린 남양주 진접, 거기 제일 좋습니다. 입지가. 거의 4호선, 9호선이 뭐 직통으로 딱 연결되니까. 여기 구리갈매도 구리갈매 입지라는 건 그냥 서울입니다. 그냥. 구리자가 붙잖아. 구리 자체가 경기도권이지만 이건 서울권 아닙니까? 거의. 중랑구 가깝죠. 노원구 가깝죠. 뭐 굉장히 아주 서울과 살을 맞대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구리갈매 A4 블럭이 분양에 나섭니다. 여기도 좀 지켜볼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외곽권은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뭐 인프라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이고, 뭐 3, 4억대 분양가 나와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직주 근접이 돼, 뭐가 돼. 서울 접근성 완전히 떨어지고. 이런 갈매역 같은 경우는 그냥 별내역 GTX B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GTX B 들어오면 이제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입지가. 갈매역은 바로 뭐 중랑구로 들어갈 수 있고, 노원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접해 있는 겁니다. 구리 쪽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전체적인 어떤 입지적 이 모습을 보더라도 여기 구리 갈매 지역인데 중랑구 가깝지 않습니까? 노원구 바로 붙어 있어요. 구리도 붙어 있고, 동대문구 바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서울입니다. 구리 갈매 지역은. 그런데 분양가가 3, 4억밖에 안 해. 그죠? 요런 데 공략하셔야지. 비강남권 은평구 25평 아파트가 12억 하는데 여기 4억입니다. 4억. 요런 데 노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자, 구리갈매 역세권지구, 구리갈매지구, 별내역 끼고 있고, 신내역, 망우역, 태릉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구리, 네 개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하남하고도 비슷한 입지. 하남도 뭐 성남 아우르고 있죠. 또 뭐 위례하고도 가깝죠. 송파하고도 가깝죠. 굉장히 그 사통팔달 입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갈매 지역이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여기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이게 그냥 어정쩡한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에요. 좀 아쉬운 건 뭐 이제 경춘선이라는 그런 어떤 조금 간격이 넓은 그런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이게 별내역 GTX B가 들어오면 한 정거장 정도만 이동을 해도 뭐 서울 중심부로 뭐 바로바로 꽂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역세권 입지인데, 중랑구, 노원구 인접해 있고요. 서울 생활권은 뭐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내일부터 일반 고객들 사전 당첨자 포함해서 주택 전시관이 이제 열립니다. 여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한번 훑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살 것들 좀 잘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고요. 1월 14일 날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내일 1월 4일부터는 이제 관람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자, 분양가 4억대입니다. 뭐 높아봤자 5억이고.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20평대 은평구가 12억이에요. 12억. 그거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은평구가 뭐 역세권 자체가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 들어서도. 여기는 그래도 GTX까지 들어서는 어떤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구리갈매 A4 블록. 무주택자라면 일단은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죠. 251세대 5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 당첨 비율도 정확하게 30대, 20대, 50대로 나눠져 있고, 서울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리갈매 공공분양 지원할 가능성 높아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5구제곱, 요새 뭐 공공분양 스페이스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했죠. 5구제곱인데 딱 봐도 이제 8사제곱 느낌, 그런 어떤 고스란히 평면 구성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라. 그러니까 A4 블록은 구리갈매 지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때 그냥 달려가면 30초에서 1분이면 역세권입니다. 역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요. 그리고 이미 뭐 별내 쪽은 이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기도권 외곽에 있는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 신축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서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고개가 끄덕끄덕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리고 또 한 곳 있죠. 다음 주에 1월 8일부터 이제 접수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장기전세 49차 장기전세가 접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20년간 살 수 있습니다. 20년간 살 수 있다는 건 이거 뭐 내 집하고 똑같은 거지 뭐. 집주인하고 뭐 투닥투닥 뭐 눈치 게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전세가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1014세대 무료. 신규 공급, 재공급, 서울리치 3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7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되고요. 소득 기준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맞벌이 140, 200 이하, 총 자산은 6억, 많이 올랐죠.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이 차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딱 맞춰 놓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1순위 1월 8, 9일, 2순위 1월 12일, 3, 4순위 1월 19일. 3, 4순위는 뭐 좀 그렇고 1순위 서울 사시는 분이 가장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로얄층 되면 이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아낀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잠실루엘이 로또 전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도 이제 황제 전세가 있어요. 로또 전세. DH, 대치, 에델루에 역시도 4, 5억 정도가 저렴하다. 이건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잠실루엘이 아마 가장 큰 경쟁률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6억 2천이네. 확실히 좀 비싸요. 7억 그리고 8억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실루엘 하면 뭐 강남구에서 가장 끝판왕 여기 20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실루엘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2026년이니까 2046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게 전세가 아니에요. 이건 자가하고 똑같은 거잖아. 20년 살 수 있으면. 그죠? 트리플 역세권에 딱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20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수 줄고 뭐 부동산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돈줄이 꽉 막혀 있는데 1, 2년 상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요. 여기 느긋하게 거주하시면서 최고의 인프라 누리시면서 그냥 딱 저점의 시대가 다가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뭐 집을 사는 것보다 더 굉장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잠실루엘 가장 높은 관심도가 높은 단지 중 하나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런 데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무주택처럼. 반포자의 레미안 퍼스티지 인류 뭐 그냥 뭐 초인류 아닙니까? 여기 굳이 내 집으로 뭐 30억 20억 들여가지고 살 필요 없어. 전세 살면 됩니다. 20년 내 집처럼 살면 돼요. 살다가 정말 저점에 포인트가 딱 오면 그냥 딱 찍어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가장 선호지역 높은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곳들이 그 서울 장기전세 49차의 특징은 굉장히 초입지에서 나오는 장기전세들이 많다.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레미안 기름 센터페이스 여기는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여기 너무 가깝잖아. 미아 사거리역. 그죠? 강남과 같은 어떤 좀 아주 빡센 이 임대료가 아닙니다. 전세가가 아니에요. 3억 대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땡큐죠. 왕십리 모노퍼스, 청계 SK뷰 역시도 지연자 풀 자체가 이제 이쪽은 강남 쪽에 비해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죠. 그리고 대형 평수일수록 경쟁 구조는 소형 평수일수록 굉장히 높아요. 입지도 좋은 곳. 근데 대형 평수로 갈수록 114제곱이니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매입형 장기전세단지 당첨 확률만 보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당첨 가능성을 우선시한다면 매입형 장기전세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또 DH 에델루에가 이제 여기도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9억하고 그리고 하나포레나 미아 3억, 은평 자이더스타 자이 아파트인데 3억밖에 안 합니다. 전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죠? 에델리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자금이 되신 분들, 내가 좀 상급지에 좀 살아야 된다. 직장 때문에. 이러신 분들 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은평자이더 같은 경우는 뭐 3억 3천 정도니까. 뭐 5, 3제곱이 20평대 아닙니까? 거의.
충분히 살 수가 있죠. 보통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니까. 대치동에 위치해 있는 대치 에델루이. 여기 뭐 엄청난 또 뭐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고, 강동구, 강서구 뭐 등등 해가지고 서초구 메이플자이,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까지 조금 중심지에서 벗어나면 한 3억 정도니까 충분히 내가 부담 갖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메이플자이도 뭐 끝판왕 아닙니까? 뭐 강남 쪽에서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문 아이파크는 뭐 학군이 일단은 주변에 대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 학교 인프라가 뭐 워낙에 잘 갖춰진 곳이니까 뭐.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자에는 뭐 외대역하고 뭐 이문역이 뭐 딱 양쪽으로 끼고 있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 장기 전세에 당첨이 되면 정말 완빵입니다. 완빵. 70한개 단지 1114세대. 잘 좀 보시고요. 요번에 새로 신규 공급하는 데가 에델루이와 잠실루이얼과 은평자이다스타다. 대부분 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울 전역에서 다 나옵니다. 서초구, 내곡지구. 요런 데는 그래도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요. 3억대도 있고, 여기 이제 4억대도 있고. 그리고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쭉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강동구 역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2억대도 있네요. 서초구 메이플자이 6억대, 반포자이 9억대, 청계 SK뷰가 3억대도 있습니다. 레미안 그림 센터피스 2억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자금력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리치 3호 일반 공급도 이제 강남구에서부터 중랑구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4일이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목요일이네. 그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본인만 무주택 안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자격 상실이야. 요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091 이후에 내가 서울 진입하면 자격이 있느냐? 불가하다. 그 다음에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줘야 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요거 아니라고 뭐 내가 뭐 저 월급 뭐 저 연봉 따져가지고 소득 계산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줘야 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맞벌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요거 참고하시고, 또 총자산 자동차 기준, 자산은 6억 4천만 원 이하. 진짜 많이 늘었죠. 옛날에 3억도 안 됐어. 2억 8천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추냐고. 자동차 4,563만 원. 요새 웬만하면 뭐 현대기아차도 뭐 어느 정도 좀 가성비 있는 차량도 뭐 4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3천만 원대였다니까. 뭐 모닝 끌고 다녀야지 뭐 이게 기준 맞출 정도였으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금, 주식, 보험, 해약금, 환급금, 금융자산 전반, 집은 없어도 현금, 금융자산 많으면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내가 서류 냈다가 그냥 고배를 마신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촘촘하게 기준을 좀 잘 살피시면서 확인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A4 블록, 구리갈매기 지역 A4 블록은 진짜 여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공공분양 지역이고, 서울 49차 장기전세, 이것도 무주택자라면 이거 넘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하시되 구축 떨어지는 지점까지 좀 잘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서 두 군데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26년에 상당한 어떤 가격 분수령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어떤 주거 환경 좀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입하시고 싶은 분은 공공분양 A4 블록 들어가시면 되고요. 장기 전세 서울 쪽에 인프라 확실한 곳에 거주하면서 기회를 노리셔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람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